68번 볼게요. 68번.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막 했던 거죠. 예, 폐지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에 당초부터 위헌 무효. 우리가 폐지면 면소인데요. 예, 당초부터 위헌 무효면 무죄 사유죠, 무죄. 이때 만약에 면소 판결을 때렸다면 무죄 주장 상소가 이 경우에는 된다는 것.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뭐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68번은. 자, 그다음 69번. 이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다음 70번. 이 70번도 즉결 심판에 관한 내용 그 자체가 뭐 중요하긴 한데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 즉결 심판에 대해서 제출한 정치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정치재판 청구가 적법한가? 그렇습니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거든요. 우리 서명은 있어도 됩니다. 이때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 거. 그렇죠. 왜 서명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건 이런 사안인데요. 그 서명만 있는 서명만 있는 정치재판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적법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동의를 범대로 또 약식 기소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이중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기소가 됐으니까 뒤에 기소한 것은 공기판으로 끝나야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러분 한 번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즉결 심판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할 때 거기에 서명만 있어도 된다고요. 서명만. 날인이 없다고요. 적법한 거예요. 그럼 정치재판 청구가 H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됐잖아요. 그럼 이 검사가 이것을 다시 또 동일 범죄를 약식 기소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중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71번 압수의 영장 제시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압수수색은 되게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자, 피해자가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제시의 범위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확인시키는 그 의미로서의 어떤 제시뿐만 아니라 영장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내용 있죠. 이건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는 그런 제시해야 된다.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내가 보고자 한다라고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영장 제시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영장이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써연이 영장의 범죄 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의 영장 제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됐죠? 그 다음 72번.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해두세요.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즉결 심판 청구 및 공세기는 적법한가? 아니죠, 여러분.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 즉결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안 되겠죠. 공소 제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하면 납부 기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자, 넘어가서 73번. 요 임의동행은 여러분 그 좀 기억을 해보세요. 임의동행이라는 주제가 B급 주제고요. 근데 불신 업무는 나름대로 A급 주제니까요. 자, 우리 임의동행 있죠. 임의동행은 이렇게 딱 나누세요. 임의동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원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은 이제 빼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뭐 경직법상 임의동행하고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 있죠. 이것과 그다음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 임의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임의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은 우리 피해자 신문하기 위한 인편의 한 출석 요구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은 행정경찰 작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범죄 예방 활동인 거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해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당행일에 불리하거나 교통소통에 장애가 초래돼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을 위해서 이제 동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행정경찰 작용으로서 임의동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수성법 199조 임의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임의동행의 종류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딱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 보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으로 행해지는 경우 이거 말고도 형소법 199조 1항에 따른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하는 임의동행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런 199조 1항에 따른 범죄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요. 우리 그 했죠. 동행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동행 과정이나 동행 장소에서 이탈 대가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돼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우리 그런 이야기 쭉 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밑에 끝에 2번 이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복사할 때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요거는 불신검문 행정경찰 목적작용인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이 아니에요. 요거는 벌써 수사인 겁니다. 따라서 199조 1항이 적용되는 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스토리를 주면서 우리 경직법상의 행정경찰 목적작용의 임의동행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됐죠? 이런 판례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나오면 틀리진 않거든요. 여러분 74번은 위헌결정 불합치결정은 무죄라고요. 예, 위헌결정 불합치결정 뭐라고요? 무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헌재가 위헌결정 불합치결정도 그 성질은 위헌결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그 다음 75번 이 75번은 여러분 양벌규정하면 우리가 공범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죠? 양벌규정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하라 했는데요. 양벌규정하면 우리 성법에서 공범 이렇게 간다 했죠. 여러분 이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검사위에 사유한 사경작성 표자심조서는 피고인 것이든 공범 것이든 전부 다 3일이죠. 사망 내용 인정이죠. 내용 인정이죠. 내용 인정이죠. 이건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 공법에는요. 공법에는 우리 형법 총칙상의 공법뿐만 아니라 형법 각칙상의 이 필요적 공법 있죠. 필요적 공법, 대항법.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공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2번. 2번에 3일이죠. 사망은 필요적 공법 내지 대항법망 있는 자들 사이에도 적용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또 2번으로 가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도 뭐로 보라고요? 공범으로 보라고 했죠. 똑같이 3일이죠. 사망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양벌 규정 뭐 법인하고 개인이 있겠죠. 사용자인 법인과 개인이 있을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3일이죠. 사망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방금 그거는 기억해 두세요. 76번. 요거는 뭐 우리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77번. 77번 이것도 넘어갈게요. 78번. 이건 뭐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전원합의체예요. 판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소년 부정경을 선고하도록 돼 있죠. 근데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때리도록 돼 있잖아요.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면 여전히 부정경이에요. 그죠? 근데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때리도록 돼 있는데 이때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했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전에는 단기보다 중하게 못 바꾼다는 입장이었는데 판례 입장이 중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형으로. 그래서 중간형이다. 이거 딱 기억하시고요. 장기 15년, 단기 7년 부정경을 선고받았을 때 만약에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때 성년이 되었다면 최대 얼마밖에 안 돼요? 여기서 딱 중간인 11년밖에 안 됩니다. 11년. 최대 11년밖에 안 돼요. 11년까지는 가능한 거죠. 딱 중간이 11년이니까요. 단기와 장기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딱 거기까지는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79번. 이것도 중요하죠. 압수수색 이건 중요한 주제이니까요. 압수수색 영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줄에 검사,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 이노마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시켜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압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공사실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 우리 뭐 사기하고 범죄단체 여러분 이거는 보호법이 서로 다르죠. 사기죄하고 범죄단체에 관한 것은 따라서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공장 변경 안 되죠. 그 다음 81번. 요것도 이제 여러분 이전에 이런 게 있었죠. 이전에 이 내용 먼저 한번 듣고 이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이전에 우리 약식 명령에 대한 정재판 청구의 경우에
이전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형종상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전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약식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피고인만이 정체판 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검사만이 정체판 청구했거나 검사 피고인 쌍방이 정체판 청구해서 검사의 정체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우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검사만이 상소를 제기했다. 검사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제기했는데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지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잖아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한 판례라고요? 형종상향 금지 원칙에도 처음으로 이와 똑같은 취지를 인정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만이 정체판 청구했을 때, 검사만이 정체판 청구했을 때, 검사 피고인 쌍방이 정체판 청구를 했는데 검사의 정체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안 돼? 안 된다라는 판례예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82번이요. 이거는 제가 벌써 다른 별에도 냈던 거예요. 당연한 어떤 법리를 가지고 냈는데 판례 입장이 이걸 지지해 주네요. 자, 이제는 판례 끝났고요. 이제 조문 들어갈게요. 조문. 이 범죄사를 위한 통신자 조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고 패킷 감청이 먼저 나왔죠. 올해 성질에도 패킷 감청이 나왔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범죄사를 위한 통신자 조치 기간 2달. 근데 연장되죠. 2달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총 연장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3년 하면 안 돼요. 1년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3년까지도 가능한 범죄가 있긴 하죠.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절차,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나중에 복습하실 때 꼼꼼히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거기에 뭐 위치 추적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인데 요거는 그 진한 글자 보이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을 발견, 확보, 증거 수집, 보존 어려운 경우에만, 이게 뭐냐면 보충성 요건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어려울 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거기에 뭐 내가 진하게 넣어놓은 부분들 한번 보세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폐기해야 되고요. 뭐 긴급을 요할 때는 일단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을 받고 난 뒤에 허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지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에는 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 입건을 하지 않냐는 처분. 근데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는 제외예요. 중자에서 제외가 보이죠, 거의. 이제 그렇게 기억해도 좋겠죠. 포함이라 하면 틀릴 거예요. 뭐 여러분 틀리게 내려고 할 때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30일 이내 통사의 확인 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 기간, 그 기간을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 한번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3번,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인터넷 해석 감청, 패킷 감청이죠. 패킷 감청, 불합치 결정이 났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패킷 감청이 허용돼요. 이 법에 따라서. 자, 1번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검사 이야기니까요. 검사가 패킷 감청을 한 경우이거든요. 그럼 14일 이내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2번이 나오겠죠. 사경관 같은 경우에는 14일 선별 기간이에요. 그래서 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7일입니다.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는 거예요. 14하고 7 나뉘어진다는 거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승인 청구는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됐고 5번. 검사 사경관은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폐기를 하는 겁니다. 폐기를 하는 겁니다. 청구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폐기. 법원에 승인 청구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도 위에가 14고 밑에는 7일이죠. 이 숫자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6번 검사 또는 사경관은 통신자 노출을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 이유와 범위,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수사 기록 또는 피내사 사건의 내사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 통신자 노출을 허가한 법원에 송부한다. 7일 이내 법원 송부입니다. 법원 송부예요. 검사에게 송부 틀립니다. 법원 송부예요. 법원 송부.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법원 송부. 내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넘겨놓고 찾지를 못하시네요. 그 법원 송부라고 맨 밑에 6번.
검사에게 송부하면 틀려. 폐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법원 송부하는 거야. 사경도. 자, 넘어갈게요. 이제 수송법, 우리 수송법 내용인데. 자, 1번에 그 여러분 영장 체포, 영장 뭐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뭐 영장 구속,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장 체포하고 영장 구속은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 내용. 자, 이것을 자, 2번요. 2번 구속영장 집행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피고인 구속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지만 집행은 사경관리가 하는 거죠. 사경관리가 피고인 구속하려고 하면 일단 수색을 해서 피고인을 발견해야 되죠. 이때 수색영장 필요 없다는 건데, 이 경우에도 수색영장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없는 수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됐죠? 위에 1번은 방가로 1번은 피해자 체포 구속할 때, 즉 영장 체포, 영장 구속할 때, 밑에 2번은요 피고인 영장 구속할 때, 그때 그 피고인 수색할 때 수색영장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다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이제 적시한고 밑에 준한고 제기한 7일, 3일이 7일로 바뀐 거 이거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3일이죠. 이양 삭제된 거,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심조서 있죠. 피고인이 된, 이거는 3일이죠. 1 하살표 2항이었죠. 근데 하살표 2항이 없어졌어요. 1항만 이제 적용돼요. 따라서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심조서는 즉실특입니다. 실질적 진정선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이 돼요. 피고인이 부인했을 때 2항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으로 이제 갈 수는 없어요. 요것도 또 내년 되면 또 바뀌어요. 내년 되면은 검사 작성 심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과 가리지 않고 사경과 똑같이 가요. 뭐 그냥 검사 작성 피해자 심조서 이렇게 가고 정례입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기억해 주세요. 올해까지만 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 3.1조 2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밑에 규칙도 바뀐 거예요. 규칙 1항 있죠. 1항 영상 녹화물 조사 있죠.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사에 기댄 내용이 피고인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대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즉 성립의 진정을 부정한 경우 성립의 진정 증명하기 위한 영상 녹화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전에는. 근데 이제 3.1조 2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옆에 개정으로 바뀐 거죠. 검사는 피고인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건, 이게 뭔데요? 이것도 내년에 바뀌어요. 내년에 이것도 없어져요. 왜? 정례로 바뀌니까. 딱 올해까지만 쓰는 거죠. 이것도 뭐 이제는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 공동편에 대한 피해자 심조서 있죠. 요거는 뭐로 가요? 3.1이죠. 지금 올해까지는 사항으로 가죠. 사항은 돼요. 적실신탁이죠. 실제적 진술이면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 녹화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여러분 모른다는 표정 지으면 내 겁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면서 모른 척. 그 다음 86번 검경사건 조정요. 그 검사가 이제 직접 사에 쓰는 범죄 있죠. 요것도 없애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검사한테서는 완전히 해체.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검사는 뭐 완전히 해체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렇게 1번 같은 거,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것을 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협력관계로 바뀌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수사의 경합,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경은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가 경합하면 단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경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때는 계속 수사 가능하죠. 그 다음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 거고요. 사경 사건 처리 및 고소인 등의 이시전 재수사 요청, 이건 좀 뒤에 법 조문을 볼게요. 자, 넘어와 보세요. 자, 그러면 첫 페이지는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형소법 주요 개정사항. 요거는 이제 꼭 점검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1번에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석이 공석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 기억하셔야죠. 협력. 그 다음에 검사하고 수사,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한다는 것.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 이내도 자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이죠.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입니다. 그리고 이내는 수사를 보조하는 거죠.
경사가 사법경찰 일하는 것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 보안사 요구. 검사는 사건 송치의 공소기 여부 결정. 그 사경이 송치를 했는데 공소제기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또 공소제기한 것을 유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또 사경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 필요한 경우 사경관에게 보안사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안사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딱 점검하고. 자,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안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5번 시정조치 요구도 가능합니다. 4번은 보안사 요구고요. 그 다음 5번은 시정조치 요구예요. 검사 사경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에서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거죠.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 이런 경우에 사경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건 기록 등본도 송부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고 사건 송치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의 사건 기록 등본 소구 요구가 있을 때 사경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되는 거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시정조치 요구는 사경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시정조치 요구를 먼저 하고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송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러면 그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가 이걸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4번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사경관은 피해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럼 피해자 신문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 알려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수사의 경합. 아까 했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치를. 수사가 경합되면, 검사가 경합해서 이겨요. 사경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송치를 해야 돼요. 근데 검사가 영장 청구 전에 동일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다면 이때는 계속 수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이거 확인해 주세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이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했죠.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사경관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 8번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서 지가 인지한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 전부 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치하는 겁니다. 송치 동그라미 증거물 송부예요. 송치 송부 다 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 인정, 송치 송부 됐죠? 그런데 그 밖의 경우라고 했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송부입니다. 송부 동그라미.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서류만 송부하면 돼요. 그럼 이거 반환은요 90일입니다. 90일. 서류를 송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검사님 한번 점검해봐 이런 의미겠죠. 근데 검사가 점검했더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좀 뒤에 한번 볼게요. 10번 보세요. 그냥 바로 볼게요. 10번 재수사 요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 요청입니다. 밑줄 재수사 요청. 사건 송치 요청 아니에요. 재수사 요청입니다. 재수사 요청. 재수사 요청했을 때는 재수사해야 돼요. 혹 재수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으면 송치 요구 가능. 틀립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정당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틀립니다. 재수사 요청이에요. 사건 송치 요구는 없어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9번 보세요. 9번.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 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 이유를 통지해요. 그러면 통지받은 사람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 고발인, 그다음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래가 이의 신청하면 그때는 사경은 무조건 송출해야 돼요. 됐죠? 관계서류 증거물을 송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번은 뭐 된 것 같아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다음 12번. 검사학생 피해자 신분조서의 증거 능력은요. 일단 2항만 지금 삭제됐습니다. 이게 정례로 바뀌는 것은 뭐 내년부터예요. 내년 22년부터입니다. 22년부터. 그래서 참고로만 해두시면 돼요. 뭐 검찰청법 주요 개정 사항은 아까 우리 그 대상 범죄들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거고 됐죠. 그다음 고위공직자 범죄사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형소법의 검경사건 조정에 관한 내용들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법 내용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검경사건 조정에 대한 수송법 내용은 반드시 깨고 있고요. 이게 완벽하게 되었고 실력이 좀 낮췄다 싶으면 공수법 내용 쭉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만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식에서 끝내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공수처법 내용도 한번 읽어는 보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심판례하고 개정 조문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 정도만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찍기를 할 겁니다. 지금 밥을 1시 반에 우리가 할게요. 알겠죠? 한 50분만 먹을게요. 1시 반에 우리 찍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다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번에 양을 좀 넓혀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예,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